공중 전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방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로 방공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정도입니다. 방공 유도무기는 사거리별로 휴대용 단거리, 중장거리로 구분하는데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세 영역에서 모두 독자 개발 유도 무기로 방공 체계를 구축한 한국은 방공 분야에서 단연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거기에 탄도탄 방어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몇몇 나라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했고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04년에 신궁을 개발 완료하였고 또 2011년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공을 개발 완료하고 이어서 천궁2와 해궁까지 만들어 배치하면서 명실공히 방공체계의 최상위 그룹에 서 있습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받쳐줘야 이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 와중에도 북한은 그저 미사일만 줄기차게 쏘아대는 형국입니다. 역시나 우리 군은 그런 북한의 미사일 섞어 쏘기를 막기 위해 우리 군은 압도적인 한국형 삼축 체계의 방위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북한만을 안배한 것이 아닌 서서히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을 대비한 방어체계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 체인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캠드. 북한이 핵 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 KMPR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캠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영어 약어입니다. 캠드의 탄생 배경은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MD 미사일 디펜스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클린턴 행정부 이후 한국의 TMD 전구 미사일 방어체계를 재차 제안하자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에 대한 불참 통보와 함께 대안으로 내세운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고제 짧은 종심과 산악 지형 때문에 미사일의 탐지와 대응 시간이 제한되는 한국의 지리적, 정치적 특성과 북한과의 거리적 특성상 하층 방어 체계가 대한민국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빠른 속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의 기술이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다는 그 고난도의 캠드 기술은 어디까지 개발했고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특히 요새 떠들썩하게 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하거나 기동하는 형태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 궤적과 타격 위치를 예상하기 어렵고 고도 3-40km에서 주로 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의 지상 레이더로도 탐지하기 까다롭고 탐지 시간도 짧아서 방공망에서 가장 취약한 거리라 요격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만능은 아니고 약점은 적외선 탐지기에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격이 더 어렵고 거기에 플라즈마 효과가 일어나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할 수 있기에 실제 상황에선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대기에서 초고속으로 날기 때문에 비행체의 구조와 소재가 견디기 힘들고 또 비행체의 안정성도 떨어지면서 미사일 방어망을 속이는 기만체 사용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비행체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외선 탐지기에 쉽게 노출이 되는 취약한 점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회피 기동도 못하기 때문에 노출만 되면 수평적 다층 방어로 격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드부터 랜드까지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술로 탄도미사일 방어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면 된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의 시작은 무조건 탐지입니다. 레이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지 궤도에 조기경보 위성을 올려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사일이 전파가 닿는 고도에 올라가야 추적할 수 있지만 반면 인공위성은 탄도미사일의 발사 과정부터 불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더와 위성을 함께 활용하면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전 단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다층 방어망을 쌓으면서 단계별 고도별로 방어망을 형성하면 됩니다. 우선 상승 단계에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요격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KF-21을 탑재할 상승 단계 요격용 보속 요격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승 단계는 대형 1단 추진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약점으로 크기가 크면 탐지에 잘 걸릴 수밖에 없고 탄도 곡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궤적도 뻔합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아 속도도 느리고 상승 시 요격하면 방사성 물질이나 파편이 북한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첫 번째로 상승 단계를 노립니다. 상승기에 요격하지 못해도 대기권 밖에서 추진체 연설을 끝내고 관성의 힘으로 정점 고도에 오른 뒤 낙하를 시작하는 중간 단계와 중력의 힘으로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종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하층과 종말 단계 상층은 사드 체계와 LSM-2가 막을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사업팀은 이러한 기본 방어망 체계를 총 11년에 걸쳐 확립하고 개발까지 완성한 것이 천마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사업입니다. 당시로서는 대형 사업으로 선행 개발 예산만 900여억 원을 투입하면서 많은 물량이 생산 배치됐고 이는 우리나라의 유도무기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천마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방공유도무기 개발에 대한 자신과 경험을 축적한 국방과학연구소는 곧바로 새로운 방공유도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다양한 국가로부터 도입해 운용하던 외산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운용과 군수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우리 군이 과감하게 국내 개발을 결정한 것입니다. 신궁은 90년대 말에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04년 개발을 완료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적외선 탐색기를 탑재한 대공 유도무기 개발 국가가 됩니다. 신궁은 군 훈련 사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방공 유도 무기로 첫 해외 수출됐습니다. 수요 물량이 많아 수입 대체 효과가 뛰어났고 경제적인 효과 역시 상당히 컸습니다. 천마와 신궁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후 우리나라 주력 방공 유도 무기 체계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개발에 나섭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천궁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은 러시아식을 따르지만 성취도가 높은 미국 패트리엇 기술도 채용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기술이 적용된 유일한 방공 미사일로 평가받습니다. 고기동 고정밀 유도탄 다기능 레이더 수직 사출 발사 등 새로운 개념의 복합 무기체계 개발은 기술적으로 큰 도전이었지만 천마와 신궁을 개발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이용해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약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천궁은 1년여간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대부분의 표적을 직격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2011년 개발을 완료하고 방공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항공기를 잡는 미사일 천궁을 더욱 개량하여 미사일 요격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이 천궁2입니다. 당시 개발 중인 천궁 사격 시험을 참관해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군은 전격적으로 후속 무기체계인 저고도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 소유 제기를 추진하면서 천궁 개발 완료한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곧바로 천궁2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천궁2는 이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미사일로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면서 명중률 다표적 교전 능력 신속 배치 및 기동성 그리고 생존성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뛰어나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세계 수준의 방공 유동 무기로 평가받게 됩니다. 탄도탄 요격 체계 개발은 총알로 총알을 맞춘다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 사업이지만 시험평가 사격에서 모두 명중하며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2017년 개발 완료와 배치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4조 원의 천궁2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가 구매하면서 천궁 미사일의 완성품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와 미사일 일부 개량 비용을 자신들이 댈 테니까
개량을 해달라는 요구 조건이 소위 말하는 천궁3입니다. 천궁3는 다기능 레이더를 천궁2의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탄도탄을 더 멀리서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바꾼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확보한 대공 유도 무기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대공 유도탄의 플랫폼 다변화를 추진했는데 그 한 가지 예가 2018년 천궁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사거리 약 20km 수준의 해궁입니다.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 해군 함정용 정밀 유도무기 체계로서 2018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해궁은 지난해 12월 1 2차 품질 인증 사격 시험 결과 표적을 명중시키는 데 모두 성공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하는 미사일입니다. 해궁은 이중 탐색기, 즉 적외선 영상 탐색기와 초고주파 탐색기를 모두 장착한 세계에서 유일한 함정 방어 유도무기이고 그 성능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군 무기 개발 역사가 짧음에도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우뚝 솟아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난다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과거 10년 전과 현재의 수준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국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